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는 239페이지예요. 네, 239페이지 펴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고정금리 상품이 있겠지요. 고정금리. 다음은 변동금리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이제 혼합형 금리다. 이것은 상품도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고정금리, 변동금리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는다라는 겁니다. 대출 시점이고, 이때가 이제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5%입니다. 그럼 항상 금리는 연 5%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 연 5% 이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결정된 금리 연 5%가 대출 기간 동안 변치 않고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는 고정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처음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는 연 5%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연 5%지만 대출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차입자와 대출자가 서로 약속한 바에서 금리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대출 시점부터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인데 대출 시점부터 5년 이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이 기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상품이 바로 뭡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섞여 있어서 혼합형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하시고 우리는 고정금리 상품부터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 5% 이렇게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결국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 얼마입니까? 5%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연 5% 이 자체가 대출 기간 동안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5% 고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는 항상 5%입니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시장금리가 상승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 6% 이렇게 시장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시장금리가 어떤지 약정금리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때 약정금리는 약속한 금리다 그 이야기예요. 약속한 금리. 쉽게 생각하면 약정금리는 결국 뭡니까? 대출 금리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저당 금리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사 보니까 약속된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5%잖아요. 5%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약정금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문에 약정금리 나오면 뭡니까? 아, 이건 약속한 금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결국은 약정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아지겠죠? 이때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해보자. 먼저 차입자 입장입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6% 이자로 해서 이자를 내릴 걸 고정금리 연 5%인 것 같아. 5% 이하에서 이자를 내겠죠? 따라서 차입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입니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6% 이자로서 이자 받아야 될 걸. 결국 고정금리니까 5% 이자로서 이자 받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손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피시업 방지를 통해서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고정금리 이상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피시업 방지를 위한 명목금리를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는 한번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면 대출 기간 동안 어떤 변동이 있어요, 없죠?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기간 동안 이 어떤 예상된 인플레를 대출자들은 미리 이 시점에 있을 때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게 바로 뭡니까? 피셔 방정식한 명목금리가 되겠죠? 명목금리. 그래서 참 예상된 인플레를 반영한 명목금리를 어때? 대출금리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목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가산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 금리가 2% 일정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가 3%더란 이야기예요. 3%. 그럼 이걸 더해주니까 명목금리는 얼마 됩니까? 5%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 고정이 5%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여기는 3%는 실제 인플레입니까? 예상된 인플레입니까? 예상된 인플레지요. 예상된 인플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자, 시장금리가 6% 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금리가 6% 됐다는 이야기는 실제금리는 2% 일자라면 인플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겠지요. 이때 4%는 예상된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높다면 그럴 때 시장금리는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 형 아주 오래전에 출제했던 내용이고 최근엔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심하다로 가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심하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다면 결국 뭡니까? 시장금리는 상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몇 프로입니까? 5%가 되겠지요. 5%. 그럼 현재 인플레이 몇 프로예요? 4%죠. 4%니까 결국 실질금리가 얼마가 돼버린 셈이에요? 1%가 돼버린 셈이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이 더 높다면 시장금리는 상승하지만 적용된 금리는 어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금리가 2%에서 이자로니까 1%로 어때?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질금리가 하락하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때? 실제로 내는 금리 하락하니까 유리하겠지요.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 하락하니까 어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벌써 이제 고정금리 주택담보출이다. 대출금리를 뭘 많이 활용한다? 명목금리. 그럼 명목금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고정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고정인데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높다는 이야기. 인플레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가 더 높다면 이 값이 어때? 상승하겠죠. 이 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둘 더한 값은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실질 금리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면 결국은 실질 금리는 어때? 하락한 셈이 된다. 지금 실질 금리가 하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 하락하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되겠죠? 대출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게 하락하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대출은 무엇 때문에 불리할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인플레 측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대출 시험에서 인플레를 4% 옳게 예측을 했더라면 그러면 5% 주택담보수를 안 해줬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인플레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인플레 위험을 우리가 이제 이자율 변동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같은 인플레 위험 때문에 대출은 결국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대출자들은 시장에서 인플레 위험을 없애버리려 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일개 시중은행이 인플레, 물가 상승,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시장에서 없애고자지만 사실 없앨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자 어떻게 하니까 여튼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먼저 이자율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자율을 조정하겠다는 거죠. 다음은 저당 잔액을